저는 북한에서 장사하며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인민반장이 내년까지 둘째를 낳으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한 탈북 엄마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출산 정책의 충격적 실상.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청진시 인민반 회관에 가임기 여성 30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어머니 대회 방송 시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자녀 어머니들이 표창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슬로건이 울려 퍼졌습니다. 7명 자녀를 둔 모성 영웅이 말했습니다. 국가가 분유도 주고 배급도 우선 지원해줍니다. 회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딸 키울 때 분유를 단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배급소는 2016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공장 다니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옷장사해서 식구 3명이 겨우 먹고 삽니다. 인민반장이 말했습니다. 한 명만 낳고 더 안 낳는 가정들, 개인주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요?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뭘 더 낳습니까? 집에 돌아오니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동생 없는 애들은 이기주의래요. 11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너 하나만 낳은 건 너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야.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분유도 배급도 육아도 의료도 다 우리 혼자 짊어집니다. 그런데 애를 더 낳으라고요? 이건 애국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회관에서 본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방송이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상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거짓에 고개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마당에서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제 옆자리 영숙 언니가 아기를 업고 쓰러진 겁니다. 언니 괜찮아요? 혜진아, 나 화장실 좀. 언니는 석 달 된 아기를 제게 떠넘기듯 안겨주고는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확실했습니다. 언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 무슨? 돈이 어디 있어? 영숙 언니는 2023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인민반에서 모범 사례라며 온갖 약속을 했습니다. 분유를 준다고, 배급을 우선 지원한다고, 타가소에 우선 입소시켜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유. 한 번도 못 받았어. 배급소 가니까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 타가소는 돈 내래. 한 달에 쌀 5kg 10,000원. 그게 무슨 우대입니까? 남편은요? 공장 나가. 근데 월급이 없잖아. 내가 벌어야지. 안 그럼 애들 굶겨. 언니네 큰아이는 8살입니다. 엄마가 장사 나가면 집에서 둘째를 봅니다. 8살이요. 어제는 집에 갔더니 큰애가 울고 있더라. 동생이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나도 눈물 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마당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는 그래도 배급이 나왔어. 6.25 끝나고도 어려웠지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배급이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굶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요? 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쌀 사고 옷 사고 약 사고. 그런데 국가는 애 낳으라고만 합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둘째 낳은 거 후회해.
아기가 밉다는 게 아니야. 내가 미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두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낳은 게 죄가 됐어. 내가 아기를 제대로 못 키우잖아. 분유도 못 먹이고 병원도 못 데려가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둘째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라에서 그러는데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키울 건데?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애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낳을 수가 없는 거구나. 국가는 말합니다. 책임진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분유 없습니다. 배급 없습니다. 타가서 돈 내야 합니다. 결국 엄마 혼자 다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그 짐을 혼자 짊어집니다. 그게 북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딸 수진이를 낳은 건 2014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잘 키울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남편도 포기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 그냥 출근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업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족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수진이가 3살 때 타가소에 보내려 했지만 한 달에 쌀 5킬로에 돈 10,000원이었습니다. 결국 못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돌아오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피곤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배치 취소당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장마당에 나가고 저녁엔 집안일을 했습니다. 혼자서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떡을 빚고 음식을 준비하고 수진이 새 옷도 해 입히고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잤습니다. 명절 끝나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8살짜리가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도와줘요. 나도 피곤하다니까.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월급 안 나오는 게 내 잘못이야?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장마당 언니들도 똑같았습니다. 남편들은 돈을 못 벌어옵니다. 결국 여자들이 장사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육아도 여자 몫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인조고기밥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 명절 때면 만들어주시던 그 음식이요. 그때는 어머니도 고생하셨지만 아버지가 돈은 벌어오셨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남편은 돈을 못 벌고 배급은 나오지 않고 나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여자 혼자 짊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으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둘째는 안 낳겠다고. 제 몸이 부서지고 제 정신이 무너집니다. 수진이라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022년 겨울, 우리 동네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4살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장마당에 나간 사이 아이가 연탄난로에 가까이 갔다가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약이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애를 죽였어. 아무도 엄마를 탓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으니까요. 아이들을 집에 혼자 뒀으니까요.
저도 수진이를 혼자 뒀습니다. 4살 때부터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장사 갔다 올게. 문 절대 열지 마. 날로 건드리지 마. 장사하면서도 계속 걱정했습니다. 수진이가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난로에 대지는 않았을까? 하루는 급하게 집에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 또 혼자 뒀습니다. 장사를 안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2023년 봄, 우리 동네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6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엄마가 장사 간 사이에 집을 나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요즘 남한도 맞벌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인민반장이 집에 왔습니다. 동무, 둘째 계획은 없나? 없습니다. 왜? 나라에서 우대해 주는데. 우대가 뭡니까? 저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두고 장사 나갑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건 동무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요? 나라는 뭘 합니까? 동무 말 조심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상 문제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여서 아이를 혼자 두는 게 아닙니다.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10살 때 말했습니다. 엄마, 남조선에는 어린이집이 있대. 돈 안 내도 된대. 그래. 거긴 그런가 봐. 우리는 왜 없어?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구나. 2024년 봄 장마당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4살 미선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친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저 결혼 안 해요. 절대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돈도 안 벌어오고 엄마가 혼자 우리 3남매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엄마가 항상 피곤해 하셨어요. 50살도 안 됐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샜어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남자들 돈 못 벌잖아요. 결국 여자가 다 해야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영리했습니다. 윗세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생긴 겁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어요. 안 낳는 거예요. 왜? 키울 자신이 없어서요. 우리 둘 다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살아요.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성은 당당했습니다. 애 낳으라고 강요는 하는데 키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낳아야 해요? 인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민반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동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한다.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그때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국가는 우리를 위해 뭘 해줍니까? 분유 줍니까? 배급 줍니까? 타가서 무료로 보내줍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애만 낳으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민반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는 당당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엄마 세대가 고생한 거 봤으니까요. 세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가 뭐라고 하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도 힘든데 내 아이에게 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젊은 세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걸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인민반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임기 여성 실태 조사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동무, 왜 하나만 낳았나? 형편이 어려워서요. 형편?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무슨 형편이 어려워? 인민반장 동무, 제가 뭘 지원받았습니까? 동무 말투가 왜 그래? 사상 문제야. 인민반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출산 계획 세워.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한 자녀 가정은 모두 둘째 낳아야 해. 며칠 후 인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가정이 최소 2명 이상 자녀를 둬야 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식량 우선 배급, 주택 배정 우선권을 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똑같은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 받은 사람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영숙 언니 둘째 낳고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인민반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애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키워줘요. 분유 줘요. 배급 줘요. 타가서 무료로 보내줘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당장 조용히 해.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며칠 후 다자녀 가정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표창했습니다. 표창받은 한 여성은 제 장마당 지인이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장사했습니다. 표창받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메달이랑 꽃다발 뿐이에요. 식량은요? 주택은요? 약속만 했어요.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날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애국이 아니라 착취다. 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표창과 메달만 줄 뿐입니다. 이건 애국이 아니라 굶주림을 세습하라는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나라 떠나자. 뭐라고? 탈북하자고. 수진이 미래 생각하면 그게 답이야. 미쳤어? 잡히면 죽어.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거야. 수진이가 자라서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어. 나는 싫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로. 2024년 11월부터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은밀하게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저, 남편, 딸. 비용은 한 사람당 중국 돈 3천 위안이다. 제게는 몇 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숨겨둔 돈이요. 이럴 때를 위해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거짓말한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사상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자녀 가정 우대가 거짓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박수치고 충성을 외칩니다. 속으로는 분노하면서요. 12월 28일 밤 브로커가 정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잠결에 깨워서 업고 나왔습니다. 두만강까지 걸어서 3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5시쯤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다.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조심해서 건너라. 우리는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쪽이다. 순찰대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북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장마당 언니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사라지니까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로워지길 바랐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분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응, 이제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수진이 건강검진 받으러요. 엄마, 여기는 돈 안 내도 돼요? 응, 우리는 의료 지원을 받거든. 가장 놀라운 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무료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돈 내야 했잖아요. 여기는 달라. 나라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거든.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요. 뉴스에서 출산율 0.7세계 최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강제로 낳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지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식당에서 일합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남편도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북에서는 한 번도 못 받아봤던 월급을요. 수진이는 학교에 잘 다닙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제는 수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보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숙 언니는 아직도 아기 없고 장마당에 나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한 겁니다. 희망 없는 곳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그게 더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분단이 낳은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의 어머니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청진에 가서 두만강을 다리로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북에 남은 어머니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남한에도 당신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북에 남은 엄마들의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